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정적인 생각을 잠재우는 5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뭔가 일이 좀 안 풀리거나 이럴 때 막 짜증도 나고 이렇게 막 좀 열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열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욕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되게 부정적이 되잖아요. 너 이렇게 되는 게 없냐 그래서 이런 게 좀 과연 괜찮을까, 이렇게 계속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비슷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을 좀 적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그런데,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면 항상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고, 근데 이제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이런 부정적인 그 상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 그런 게 그 본인 스스로한테 좀 안 좋고, 내 스스로의 나 자신의 어떤 정신 건강이나 몸에 안 좋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어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되는 거를 좀 컨트롤 하거나, 뭔가 좀 너무 교과서적이지만 뭐 긍정적이 되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고 부정적인 막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뭐 짜증나네, 뭐가 안 되네, 뭐 그런 것들,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주제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의 뇌세포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하는 말에 영향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가 영향을 받고, 당연히 뇌가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이 영향을 받겠죠. 뭐 시크릿류의 어떤 그런 내용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말도 겉으로 내뱉는 말이 있지만 속으로 하는 것도 다 말이잖아요. 뭐 속으로 욕을 한다거나 속으로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이것도 다 말일 텐데, 이런 거가 다 우리의 뇌와 몸이랑 연결이 된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앵무새가 사람이 욕이 있고 욕이 아닌 게 있으면은 욕이 아닌 것보다 욕을 훨씬 잘 기억한다고 해요. 그 이유가 부정적인 말을 사람이 할 때 거기에 엄청 더 강하게 얘기하고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동물인 이제 앵무새도 그거를 느끼고 그걸 더 강하게 기억을 하니까 더 잘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에도 A와 B의 식물을 놔두고 A한테는 칭찬을 하고 B한테 욕을 할 때, 그 욕을 먹은 그 식물은 금방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그 말 자체에 에너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어떤 내면의 소리,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거를 좀 가라앉히거나 조금 이렇게 순화시킬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법을 5가지를 말을 해보면, 마침 순화가 나왔는데, 부정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을 순화시켜서 표현을 하래요. 그러니까 뭐 욕이 나오는 상황에서 욕을 좀 자제하고, 욕을 하지 말아라, 뭐 아예 뭐 표현을 하지 마라, 뭐 이거는 또 사람이 또 화병으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순화를 시킨 표현으로 해라. 근데 이거는 예전에 2016년인가쯤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봤던 건데 기억에 남아서 다시 찾아봤어요. 인생이 족같을 때마다 씨발 말고 냥냥 펀치라고 말하기로 했음, 뭐 이런 약간 장난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욕 말고 뭐 좀 약간 특이한 표현을 하기로 했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욕이 나오는 상황이나 뭐 짜증이 나는 상황에서 그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내려가지고 얘기를 해라. 뭐 진짜 욕을 하는데 욕이 아니라
욕은 아닌 뭐 다른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고, 2번은 자기 자신을 한정시키는 단언문 대신에 의문문을 써라. 그러니까 난 이거 못해, 이거 안 된다, 뭐 이거 뭐 고장났어, 이거 뭐 문제가 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장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 수 있을까? 뭐 못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못하는 거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문으로 얘기를 하면 좀 더 그 부정적인 상황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의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아내라. 그러니까 보통 이런 그 부정적인 그 마음이나 그 부정적인 상황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정적인 그 내가 말하는 그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반응은 보통 이제 어렸을 때 많이 형성이 된대요. 근데 그 어렸을 때 형성이 된다는 거는 그 어렸을 때 당시에 영향을 받았던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주로 부모님이나 뭐 형제자매나 아니면 친한 친구라든지 아니면 나에게 상처를 줬던 뭐 무언가,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사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데에서 이미 형성이 돼서 이제 성인으로 자라고 그 자란 상태에서 그 상태로 이제 쭉 가는 건데, 그 쭉 가는 거에 근본을 따라가 보면 어렸을 때 형성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내 선택으로 이거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형성된 채로 자랐고, 그 자란 상태로 그 비슷한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나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그냥 거의 뭐 반사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뭐 짜증나 뭐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온다든가, 어떤 사람은 뭐 화가 난다든가 아니면 열이 받는다거나, 아니 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차분할 수도 있죠. 그런 문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 직면했을 때도 굉장히 차분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멘탈을 꾸준히 유지하는 또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이런 어렸을 때 형성된 그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건 이런 거에 의해서 온다. 그래서 생각난 게 그 레디비라는 비틀즈 노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폴 맥카트니가 작사 작곡을 했나?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노래가 나왔을 때 당시에 이 노래가 나오기 직전이었겠죠. 그 데뷔 6년 만에 이제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었는데 비틀즈가 거의 해체를 할 뻔했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각 멤버별로 좀 이것저것 이벤트도 많았고 사건이 많아서 거의 해체를 할 뻔했는데, 그 폴 맥카트니가 그때 이제 꿈을 꿨는데 그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레디비 뭐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메시지를 꿈에서 나온 어머니의 메시지를 노래로 만든 게 이 레디비라는 노래래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마더 메리 컴스 투 미 해갖고 레디비라고 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부정적인 생각의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비틀즈의 이 스토리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주로 이런 게 형성이 될 텐데 거의 부모에 의해서 형성이 되겠죠. 근데 그 부모가 어떤 뭐 부모 기준에서 잘못됐다라든지 얘가 잘못했다라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보였던 그런 반응, 그런 말들, 부모님이 했던 뭐 아이에게 했던 어떤 말이나 반응들, 이런 것들이 결국 아이의 가슴에 차곡차곡 남아서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거나 뭐 어느 정도 큰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런 차곡차곡 쌓여있던 그걸 기반으로 얘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방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게 판가름 나지 않을까. 거의 이제 부모나 어렸을 때 겪었던 어떤 큰 사건이나 트라우마에 의해서. 근데 사건이나 트라우마가 없다면 보통 부모일 것 같아요. 부모에 의해서 이런 내면 세계가 형성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이렇게 어떤 자식이 이런 어렸을 때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 갓난아기서부터 그 몇 살 정도가
왜냐면은 뭐 애가 요즘은 6, 7살 뭐 초등학교 저학년만 돼도 이제 부모님이랑 뭐 많이 안 논다고 막 그러는데, 그 중요한 시기는 뭐 한 1살, 0살 그때부터 한 5살, 6살 때, 그때가 핵심이지 않을까. 아이의 이런 거의 형성의 가장 핵심적인 그 시기가 그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시기에 부모가 좀 아이한테 이렇게 여유를 주고, 진짜 이 풀백 같은 애 엄마처럼 let it be, 그냥 그래 뭐 그렇게 해라, 뭐 그대로 둬라, 물 흘러가는 대로 둬라, 뭐 이런 반응. 뭐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애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그냥 평상시 어른들 대화하듯이 툭툭 내뱉는다거나 아이가 상처받을 만한 그런 거를 하지 말고, 조금 이제 한 스텝 이제 뒤로 물러나서 아이가 이렇게 좀 하도록 좀 내버려 두고, 애가 조금 이제 부모 입장에서 뭔가 좀 아니다 싶은 것도 그건 부모 입장인 거지 애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애를 대해주고 이랬으면은 그 아이의 내면이 좀 더 이런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3번 부정적인 생각의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아내라 라는 얘기에서 비틀즈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4번은 그만이라고 직접 입으로 말을 해라. 그래서 생각을 멈춰라. 부정적인 생각을. 그 어떤 저도 예전에 그 뭔가 이렇게 어디 지하철이었나? 뭐가 이렇게 뭘 찾으러 갔는데 뭐가 안 보여가지고 막 계속 투덜투덜 막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투덜투덜에 한 번 투덜투덜 시작을 하니까 그 찾을 때까지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그때 되게 이제 좀 놀랐는데 스스로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계속 남들이 이게 들었을까봐 창피하다 이 정도로 계속 투덜투덜 대면서 막 이거 어디 있는 거냐고, 이 지도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그걸 인지를 해야 되는 게 먼저겠지만, 그걸 인지를 했다면 그만, 이렇게 본인이 그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마치 뭐 진짜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지듯이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만하는 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색할 수 있겠지만 해봐라. 이게 4번째였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부정적인 현재 상황의 긍정적인 면을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친구가 못 온다고 갑자기 파토를 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화가 나겠지만, 약속 장소에 안 나온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뭐 얘랑 만나면 뭐 저녁 먹고 뭐 술도 먹고 이러느라 돈도 쓰고 하는데, 돈 안 쓸 수 있겠네, 돈 아꼈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근처에 뭐 혼자 놀 만한 데 없을까, 뭐 혼자 뭐 맛있는 거라도 먹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다른 친구, 근처에 있는 친구들 불러볼까, 뭐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으니까, 부정적인 이 사건이 또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또 실제 뭐 살다가 보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안 좋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투덜투덜 됐는데, 그게 또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뭐 새로운 어떤 좋은 것과 또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잠재울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